자요. 11번부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103조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냥 알게 돼요. 알겠죠? 여기 보면 위약벌 약정이죠. 이런 위약벌 약정은 원칙은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 특약을 하잖아요. 이런 위약금 특약을 하면 뭐가 되죠? 원칙 위약금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원칙 유효인데요. 여기는 과도하게 무겁다, 무거울 줄자죠. 이 말이 있을 때 이것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냥 위약벌 약정 그러면 무조건 무효가 아니에요. 자, 이번은요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에 대한 제공한다.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103조 위반, 사익 뭐죠? 공적 질서에 위반되죠.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여기 돼 있죠. 이런 봐봐 증언이죠.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 그럼 이 말만 나오면 이것은 유효해요. 유효인데요. 이 수준을 넘는 그럼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유효다 무효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을 때만 무효. 이것을 다른 말로 초과 이렇게 하는 초과 이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원칙은 그것은 뭐가 된다?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유효가 돼. 그 다음에 4번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여기요. 부정한 청탁이죠. 청탁의 뭐다? 대가죠. 그래서 직무행위 대가죠. 대가. 돈을 주는 거죠. 그건 뇌물이라고 하죠.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요즘이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또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막 해서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요 회피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두 가지예요. 여기는요 우리가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다운계약서죠. 또 하나는 일정 기간 이후 등기. 희한하게 또 작년에는요 출제위원이 동일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요 두 군데나 똑같이 시험이 났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투기의 목적 이런 말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투기를 한다, 강제집행을 면한다. 이것은 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알겠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정답 5번 이렇게. 그래서 지금요 작년 이제 자격증 시험에 다른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은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냐면 방금 얘기했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여기에서 주로요 정답으로 했어요. 자 12번은요 무효가 아닌 거죠. 그럼 무효가 아닌 것 여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다른 것을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 말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혼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것은 뭐다? 103조 위반이죠.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죠. 첫 관계의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죠. 그러면 뭐냐면 갑일한테 증여를 하면서 첩이 돼달라고 증여하면서 만약에 첫 관계가 종료 끝나면 내가 너한테 줬던 아파트를 다시 준 걸 해제하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명에 뭐를 했다? 적극 가담. 딱 한마디죠. 적극 가담. 유효 무효? 무효. 여기는 뭐가 있죠? 중간 생략 등기.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5번요 공무원의 직무죠. 청탁을 하고 뭐를 한다? 고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보수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그것은 103조 위반이죠. 알겠죠? 103조 위반 이렇게. 정답은요 4번. 자 13번은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무효가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여기 봐봐요.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에요. 비자금 자체는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뭐 한다? 은닉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임치. 이것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죠? 구별해야죠.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이다. 숨기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거는요 비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여기 봐봐요,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이 말이죠. 이 기망했다는 말이 뭐다?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3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우리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 거 103조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이죠. 이것을 뭐란다? 가장 근저당이죠. 이것은 원래 무효는 무효인데 허위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나왔죠. 여기요, 양도소득세 나왔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은 뭐란다? 다운계약서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한 경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양도세는 보통 몇 년이죠? 몇 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없어? 2년이요? 3년이요? 2년이라고 해. 그냥 해보고 하면 잘 모르니까. 몇 년이야?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2년이다 해봐. 2년이면 갑이요 지금요 1년하고 1년 6개월 만에 금액을 판단 말이죠. 그럼 6개월 만에 있으면 양도세는 안 내는데 6개월 있다가 양도세, 6개월 만에 양도세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이 사람이 이걸 팔면서 등기는 6개월 뒤에 해주면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죠. 요즘은 굳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포괄적 양도 양수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 양도 양수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임대사업자가 원래 10년 정도 하잖아요. 10년. 그럼 10년 지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양도세도 안 내고 팔아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넘기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죠. 매입해야지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죠. 고가에다가요. 부가가치세.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가 되면 다시 환급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면은 이 환급하지 않고 이거를 환급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데 8년 만에 이것을요 부동산을 처분해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10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해봐. 그럼 8년 만에 다시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면은 나머지 2년이 남는 동안에 일수로 계산해서 200만 원을 다시 국가에 다시 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하죠.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것을 넘겨받은 사람이 몇 년만 가지고 있으면 2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또라이가 또 중간에 또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또 엉뚱하게 우리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 살아버리면 임대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깨지는 거죠. 그럼 또 국가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한다? 원래 사람한테 가서 너 받았던 거 부가가치세 토해내려죠. 그럼 매도인이 또 매수인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물어보죠. 일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물론 우리 중개업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특약상 딱 하나만 딱 기록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4번이다. 4번.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자, 15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 또 나왔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왔죠? 이게요. 우리 시험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알겠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하기로 했죠.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그러면요 밀수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가 된다? 103조 뭐가 된다? 위반이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 이렇게.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서요 불법 밀수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이죠. 허위로 진술해진 대가를 받기로 하죠.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대가라든가 반대급부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이것을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닌 것이 있어. 아닌 건 5개가 있어. 그것 빼고요. 뒤에가 대가, 반대급부, 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103조 위반인 것이에요. 아까 우리 하나 했었는데 뭐를 했냐면 첫 번째요. 증언의 대가. 여러분 증언의 대가 했었죠?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괜찮아.
그걸 초과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죠. 노태우 비자금 했었죠? 비자금 자체는 안 돼. 그런데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거 괜찮아. 우리 아직 안 나왔지만 첩 계약을 그만두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는 거 괜찮아.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몇 가지 빼고는 일단 뒤에가 대가다 반대급보다 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름 빚인 줄 알면서 변제하기로 뭘 했어? 약정만 했죠. 변제약정, 노름빚, 도박자금이죠.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용서하느냐 아니고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줄과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게 중요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다. 이것은 뭐가 된다? 일정 기간이죠. 이런 봐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효죠. 그런데 일정 기간, 3년 동안, 4년 동안, 그것은 유효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가 회계의 의미에서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 앞으로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 무조건 처분하지 말고 아무리 너 앞으로 했어도 처분할 때는 나하고 상의하고, 만약에 정처분하고 싶으면 우리가 관계가 끝나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나하고 같이 합의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이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랬나요? 이런 봐봐. 우리가 임대인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요 단속 규정이 보면 뭐냐면 무허가 음식점이요. 그 다음에 무허가 숙박업 이런 게 되죠. 이것을 뭐냐면 우리는요.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단속 규정 이렇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우리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첩 관계에 대한 처가, 본처가요 사전 승인해서 사전 승인 첩을 두는 것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본처가 사전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번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여기 지금 우리 두 번째 나오죠.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 관한 증여죠. 증여. 그래서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지금 공무원의 직무 지금 세 번째 나왔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뭘 준다? 대가. 아까 말했죠. 대가. 여기요 대가 또는요 반대급부. 그 다음에 돈. 이런 바에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가,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그것은 103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변호사 아닌 자죠. 그런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죠. 이 성공보수금 약정이 민사소송일 때는 뭐가 된다? 그것은 유효. 형사소송일 때는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성공보수금 약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1번 이렇게.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이러면요, 이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뿐만 아니고 무허가 건물은 또 어디에 또 되죠? 무허가 건물 또 돼. 먼저 임대행위 1번, 2번 또 뭐? 무허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되는 거 뭐가 있어? 지상물 매수청권. 또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고요. 세 번째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허가 건물일자도 가능하죠? 그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알죠? 임대인이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하나, 둘, 셋. 여기 원래 주택임대차 여기 임대인이죠? 알겠죠? 임대. 지상물 매수, 법정 이상권.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은요.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을 한 거. 이거 봐봐. 지금까지 우리는요, 뭘 했냐? 적법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목적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목적. 이것은 뭐냐면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묻는 거예요. 알겠죠? 목적 그러면요. 농지증이죠? 또 나왔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계약할 때 필요하다, 등기할 때 필요하다. 등기할 때 필요하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틀렸죠? 이것은 등기 시 제출할 서류다. 등기 시 제출할 서류다. 이렇게. 2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탈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OX? X.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3번 계약 성립 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계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 후발적 불능은요 이행 이익을 배상하고.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후발적은요. 그러니까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를 후발적이죠.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여기 보시면요, 계약 성립 후죠.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법률행위에 여기 봐봐. 동기라고 되어 있죠. 동기.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항상 여러분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알겠죠? 불법. 그래서 동기가 불법이죠.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죠.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통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되거나 또는요 그 동기가 알려져야 돼. 알려지거나 표시가 되거나 알려지거나. 동기가. 알겠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틀렸죠?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동기에 불법이 있고 동기에 착오가 있죠.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되고 무효.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이때의 동기는 표시가 돼야 돼. 표시. 알겠죠? 표시. 이렇게 해서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하고 구분을 해야 돼. 하나는 취소, 하나는 무효. 이렇게. 아시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여기 봐봐요. 강제 집행을 면한다. 또 나왔죠? 여기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여기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거짓말로 근저당권 설정하면 무효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당연히 무효이죠. 무효. 강행 규정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럼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지금 여기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죠? 허위의 근저당권 검은 건 뭔 무효도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되고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계약 성립 후라고 되어 있죠. 계약 성립 후. 후 그러면 뭐다?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원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원시적은 무효, 후발적은 유효. 이렇게. 자, 18번은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병에 뭘 했다? 이런 봐봐요. 여기 적극 가담이라는 말 나왔죠. 이 적극 가담은 몇 조 위반이자?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을 여기다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 쓰지 않으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갑과 병 간의 제2 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할 때 이렇게. 그러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는 말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기했다. 그럼 봐봐요. 갑하고요. 여기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고요. 이미 병은 적극 가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적극 가담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잖아요. 103조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뭐가 안 돼요? 746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래서 갑이 병 앞으로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갑은 병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해달라고 청구 못해요. 적극 가담해서 무효니까. 알겠죠?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으로 무효죠.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말은 이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해도, 그럼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선악을 불문하고. 절대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요. 이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이때 을은 병에게, 을이 병한테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말소 조조,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전 등기 청구 못해. 직접 청구를 못해요. 어떻게 청구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해. 직접 청구 못하고 대위해서 청구해. 또는 직접 말소 청구 못해.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 대위에서 뭐죠? 말소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현재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요. 을은 병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진정명의 회복을 하려면 현재 내가 소유자가 돼야 돼. 그럼 지금 나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못해.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을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아무튼 이런 것을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지금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요. 지금부터 보시면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아까 우리 이중매매는 적극가담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2번요.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여기 이전 등기 청구 못하죠.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구를 못하죠. 3번은요.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병한테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위에서. 왜냐? 자기가 소유자면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데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대위에서만서 청구한다. 4번 병이죠. 여기 항상 이렇게 나와. 병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병은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잖아요. 이 병이 절대적 무효니까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 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전득한 정이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5번은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인데 잠깐 채권자 취소권을 잠깐 정리를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일단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우리 시험에요 몇 군데에서 나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이 채권자 취소권은 첫 번째 이것은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인데 언제나 재판으로만 행사. 재판으로만. 언제나 재판으로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여기서 중요하죠. 두 가지가.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이중매매요. 이중매매에서는요, 채권자 취소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디에서는 돼요? 통정 허위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에 가서 배운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9번이죠? 여러분 19번도 똑같아요. 19번 보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문제에서는 우리가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딱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잘 알고 있는 병에게, 아는 이 뭐죠? 악이죠? 이건 악이라고 되어 있죠. 악의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 그럼 봐봐요. 악이 병에게 등기를 졌죠. 등기.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해.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는 거 봐봐. 아까 우리 다 했었죠.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는 것을 병이 그걸 알아. 알면서 병이 또 산 거예요. 알면서 등기했는데 이 등기를 알면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알면서 등기해도 악이여도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반드시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니까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알겠죠? 우리는 보면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병이 알아. 알면서 매도인에게 뭐죠? 요청하고 유도해. 꼬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뭐라고 해가지고 등기를 받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만 있다.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병이 알아. 아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이런 물권 변동은 뭐가 있어야 돼?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 그 다음에 뭐? 등기. 이게 있어야 돼. 합의하고 등기. 알았죠?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등기가 있으니까 병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병만.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가요, 아는 병에 그래서 1번이 틀렸네? 1번 읽고 금방 다 넘어가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알아도 병이 소유자다. 두 번째,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을 이미 을에게 이전, OX, X죠? 계약의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등기까지 있어야 돼, 등기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이렇게. 3번, 병이
갑의 제2매매, 여기 꼭 이름만 나오죠. 여기 봐봐. 적극 가담이라는 말 나와. 적극 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따라서 계약 자유 및 자유 경쟁 원칙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유효, 무효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4번요. 병이 갑을 사이의 매매 사실에 대해서 뭐다? 악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효이다? OX, X. 뭐가 있어야 된다? 적극 가담. 악이이다? 그러면 유효가 된다. 알겠죠? 유효. 그래서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누가요? 병이 소유자가 돼. 악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여기서 반사회적 행위란 말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 이렇게. 그 말이 없는 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의 문제에서는 18번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아예 그냥 전제가 적극 가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지문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은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방금 우리가 4번에서인가는 뭐라고 나왔죠? 4번. 여기 3번에서 적극 가담이 나왔죠. 여기 지금 여기 5번 지문에서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나왔잖아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효이더라도 이 병으로부터 그럼 병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로서 그 다음에 전득자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도 안 되죠? 그래서 무효이므로 병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이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 안 돼. 아무리 선이 무과실해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정답은 1번이다. 1번. 알겠죠? 1번.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죠. 104조예요. 우리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는 궁박, 경솔, 무경험. 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궁박은 심리적, 경제적, 명예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포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포함해.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본인을 기준으로.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그럼 증여죠? 증여의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여는 적용이 안 돼. 여러분 봐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뭐죠? 급부와 무슨 급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이때 현저한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배다? 3배에서 4배 이 말이죠. 여기 봐요. 급부가 있고 뭐가 있어? 반대 급부가 있죠? 그러면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아.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상이다. 유상. 그래서 유상행위. 아까 우리 유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는 암기하라고 그랬죠. 유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여기요? 무상이 있죠. 무상행위. 무상행위는 뭐가 있어요? 2가지. 뭐가 있어? 그럼요. 양심 있으면 좀 암기해봐. 정의하고 사용 대차하고. 기억나나요? 자, 요 유상에는 4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 또 도급. 이 4가지는 우리가 구분을 하라 이 말이죠. 무상은 증여 사용 대차, 유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이건 유상이라고. 그러니까요, 증여는 무상행위죠. 무상행위는 여기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상증여죠. 증여 또는 무상행위 또는 기부행위. 이것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2번 틀렸죠? 자,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3번에서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그래도 어디에 해당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여러분,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경험하고 경솔. 무경험하고 경솔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여기 경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경매죠. 경매 내용을 봐봐. 불공정한 뭐죠?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요. 그런데 경매는 뭐다?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여러분, 법률 규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상소, 합경,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공용, 징수, 수용, 또 뭐가 있다? 경매, 공매, 그 다음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다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잖아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여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적용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2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본 것이죠.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알겠죠? 여기 무경험이죠. 무경험인데 무경험하고 뭐하고? 경솔. 경솔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거래 일반적으로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1번 틀렸죠. 항상 이거 가지고 항상 뒤집죠. 항상 특정이냐 일반이냐.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자,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궁박과 경솔과 또 그 뭐 무경험,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느 하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돼. 꼭 하나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다.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돼야 한다. 이 지문은요 다른 국가고시 지문에는 참 많이 나온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게 뭐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러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요건이요. 그 다음에 궁박경솔 무경험,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주관적 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몇 번 얘기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판 것이 궁박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이 성립된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자주 안 나왔지만 아무튼 다른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지문이다. 여기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여기 부재수합이죠. 여기는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똑같이 나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소를 제기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재소는 소를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계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약 자체가 불공정인 거예요. 그러면 무효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지 말자, 이것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1번. 자, 22번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은요. 대리행위. 계속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요. 경솔은 누구다? 경솔은 누구? 대리인.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다? 본인. 그런데 항상 이 궁박 하나는 궁박만 본인이니까
궁박만 본이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궁박은 경솔가 붙든 무경험하고 붙든 그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오직 궁박은 누구하고? 본인만 이렇게. 그러니까 무경험은 본인이다. 틀렸죠?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 본인 이렇게. 여기 무상행위 또 나왔죠? 무상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부행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증여. 알겠죠? 이것은 불공정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3번 급보와 반대급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뭐란다? 객관적 요건이다. 이러면 우리가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 방금 우리 했었죠? 무슨 요건이다? 주관적 요건이다. 이 주관적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거래를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경매죠. 경매는 뭐다? 경매는 뭐라고?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없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죠. 야, 이건 무효 봐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로서 알겠죠? 첫 번째 선의 선, 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는 된다? 전화는 인정될 수 있다. 자요 제3자 전득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103조 위반, 104조 위반 똑같죠?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여기는 아직 안 났는데 우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판단 시점. 103조고 104조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5번. 옳은 것은. 자, 23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103조만 내기도 좀 애매하고요. 104조만 내기도 애매하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103조와 104조 같이. 왜냐하면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간접평가 시험에 뭐가 나냐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여기요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여기 주관적 요건. 여기요 103조. 여기요 104조. 이렇게요. 그런데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돼. 주관적 요건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있든 말든 관계없어. 그런데 104조는요, 방금 했죠? 급부와 반대급부 안에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여기 보면요, 104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됐죠? 그러면 객관 요건이 없다 이 말이죠. 객관 요건이 없고 주관적 요건만 있어. 104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103조는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104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도 몇 조는 성립할 수 있다? 103조는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3조 그렇잖아요. 여기요. 여기는 103조 이거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 요건이 없죠. 그럼 104조 안 되죠. 그러면 103조는 성립할 수 있다. 이해됐죠 지금? 자요 부담 없는 증이라고 되어 있죠. 증여 또 나왔죠. 증여 계속 나오죠. 기부행위, 무상행위,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를 했다는 거다?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은 적극 가담. 그럼 봐봐. 앞으로 적극 가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갑을 사기를 쳤다, 기망했다, 또는 통모했다 이런 말이 나와. 사기를 쳤다, 통모했다, 적극 가담이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무효가 된다.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 여기 봐봐. 이때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인데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해.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청구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을 직접 안 되죠. 대위하여 제2 매수인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없다. 뭐를 직접 이전 등기 할 수 없지만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직접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이전 등기 안 돼. 어떻게 된다? 대위해서 된다. 그럼 여기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유효다 무효다? 유효. 반사회 질서에 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4번 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여기 봐봐요. 이제 지금 이게 작년에요 감정평가 시험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말로요. 이 말을 답은 밑에가 있어서 다행인데 중간에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는데 아주 복잡한 말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요. 여기서 첩계약을 하잖아요. 첩계약하고 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증여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첩계약이라고 하면은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잖아요.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그럼 여기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이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첩 앞으로 증여가 됐죠. 그러면 갑은 이 을한테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 을 앞으로 증여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결국 첩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요, 이 사람은 그러면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 이 을이요. 이 을이 이것을 뭐 한다? 병. 예를 들어 병한테 처분한다. 그럼 병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그럼 이해되셨나요? 왜요? 첩이 소유자니까. 엄폐물의 법칙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면 나는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이퀄 소유자예요.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누구죠? 여기서 보면 병, 누구예요? 병이죠? 병은 그 첩으로 인해서 전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뭐다? 악이이다. 악이일 때는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이면 취득을 못할 것 같죠?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을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자, 5번요. 불공정 행위의 양당사자. 이게 좀 어려워. 우리가 이제 보면 103조하고 104조하고 다 차이가 있는데요. 뭐가 다 차이가 있냐면 갑하고 을하고요. 첩계약을 했잖아요. 첩계약을 하면은 103조 위반으로서 746조 법문이 적용돼. 법문이 적용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둘이 첩계약을 하면서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줬는데 을도 갑한테 미안하니까 차를 하나 사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갑은 아파트 사준 거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을은 갑한테 사준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 양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첩이다. 그러면 절대로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하는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1억 원짜리를요,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을하고요, 2천만 원에 계약을 했죠? 2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을 앞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이게요, 불공정에서 104조에 위반되죠? 104조? 이것도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불법원인 급여니까 746조는 6조인데 이건 단서가 적용돼. 단서가 적용해. 단서가 적용된다고. 여기는요, 뭐가 적용되고? 본문이 적용이 돼서 양당사자는 반환. 양당사자? 여기는 양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봐봐, 1억짜리를 2천 주고 샀잖아 이놈이. 그러면 이놈을 뭐라고 한다? 폭리자라고 얘기해. 폭리자. 폭리를 취했죠? 다른 말로 우리 법조문에는 이놈을 뭐라고 표현한다? 수익자라고 표현을 해요. 수익자라고. 그런데요, 이 갑은 뭐라 한다? 갑을 피해를 입었죠?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반환을 청구해. 그래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을은 갑한테 준 2천만 원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이 둘 다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든요. 강행법규에 둘 다 위반되는데 이 첩계약은 양 당사자가 다 반환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104조는요, 누구는 청구를 해요? 누구는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수익자인 폭리자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정확. 그런데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X라고. 그것은 103조 위반의 경우는 맞는 말이지만 104조 위반의 경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딱 찍어서 뭐라고 나왔어? 불공정행위라고 딱 나왔는데 여기만 쳐다봐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 양당사자는 그래서 틀렸죠?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죠. 누구만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인 수익자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요, 여기요 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그래서 불공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법률은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 봤던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쉽게요. 지금부터 보는 것은 약간 이제 좀 설명을 좀씩 해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